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서른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 조금 전에 잠깐 전해드렸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조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하고 만날 테고, 그러면은 단일화 제안 이후에 처음 조우하는 건데 여기서 단일화 얘기가 과연 나올까요? 장례식장 조문을 가서 만나는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윤 후보의 조문 자체가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만남 자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긴 그동안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윤 후보와 안 후보 측 인사들이 여러 라인을 통해서 물밑 접촉해왔는데요. 다만 후보의 지시를 직접 받고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다 보니 이 인사들의 발언이 100% 후보의 진심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추측의 영역입니다만 오늘 회동에서 우리 쪽에서는 누구를 협상 파트너로 삼겠다라고 후보 본인이 직접 지정을 해서 알려줘서 향후에 단일화 논의가 속도를 내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러면 후보가 직접 조문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낙연 상임 선대위원장이 직접 후보를 대신해서 갔었습니다. 어쨌든 차별화를 둔다는 거네요. 안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을 마지노선으로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뒤에 또 발전할 일이 있을까요? 일단 양측 모두 협상을 너무 길게 끌면 좋지 않다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의 1차 시한은 첫 번째 법정 TV 토론회가 예정된 2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로 꼽히고 있는데요. 윤 후보 측에선 기존의 여의도 문법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단일화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과거의 방식을 보면요. DJP 연합과 같은 공동정부 형태이거나 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통해서 이긴 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형태이거나요. 아니면 추후 단일화를 양보한 이에게 뭔가를 보장해주는 형태였습니다. 단일화 방식과 관련한 이준석 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꼭 그런 어떤 경쟁적 단일화보다는 더 나은 어떤 명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예우가 있지 않겠느냐. 가령 안 후보의 정치적인 공간을 보장해주는 식의 새로운 방식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두 후보 간의 신뢰가 얼마나 두터운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유세 현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대선을 뛰어본 사람들은 유세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후보들 너나 할 것 없이 특히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서는 매우 강행군에 가까운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의 동선 한번 보실까요? 광주에서 전주를 거쳐서 청주로 갔다가 원주로 이동을 한 후 저녁에 천안까지 이 거리를 계산해보니 약 500km의 강행군이었습니다. 후보도 힘들지만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실무진들은 현장에 미리 가서 유세 현장을 점검해야지, 또 선거운동에 필요한 상황들을 준비해야지, 그리고 후보보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체력적인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사고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더 넓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걱정까지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에도 그런 비슷한 사고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2012년 12월쯤 있었던 일인데요.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의 지역 유세를 수행하던 이춘상 보좌관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 보좌관은 강원 지역 유세 수행을 위해서 이동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저도 믿고 참 어려운 때도 같이 이렇게 잘 극복해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순간 갑자기 이렇게 곁을 떠나게 되니까 그것도 불의의 사고로 그 심정을 어떻게 이루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당시 박 후보는 유세 일정을 중단을 했었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 이후 이 보좌관의 유족을 특별히 챙겨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시위나 집회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세 현장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방역이 괜찮은 건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가 마스크 안 쓴 거에 대해서 한마디 했더라고요. 먼저 마스크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요. 오늘 이 후보가 윤 후보를 향해서 왜 계속 유세 현장에서 노마스크로 나오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윤 후보가 어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게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건데요. 앞으로 이렇게 유세 현장에서 방역 수칙 위반 공방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중대본은 이동하는 형태의 유세 현장에서
거리두기 수칙을 똑같이 적용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 따르면 50명 미만의 행사나 집회엔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구분 없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접종 완료자만 참여를 하게 되면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고 없이 펼쳐지는 선거 유세에서 일일이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세 현장에서의 거리두기 수칙은 느슨하게 적용을 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대선과 더불어서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 줄줄이 안 나간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유은혜 교육부 총리 같은 경우에,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뛰어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저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현재의 이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학교를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원지사 출마가 예상이 됐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미 불출마를 공식화한 바 있고요. 경기지사의 유 장관과 함께 도전하는 것으로 예상이 됐던 전해철 행안부 장관도 장관직에 매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워낙 거센 상황에서 만약 선거에 나선다고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면 그 비판 여론을 피해가기가 어려웠겠죠. 당연히 민주당 표를 갉아먹는 요인이 됐을 겁니다. 전 장관은 다음 민주당 전당대회 때 당대표에 도전하는 것으로 다음 행보를 바꿨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톡톡 서한빛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